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00일19 긴급 속보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지급합니다. 오늘은 24년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00일19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2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96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6% 인상된 금액이지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 소득 하위 70%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36%도 높은 인상률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기초연금 전체 지급에 대하여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전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소득인정액 계산의 불평등입니다. 현재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선정한다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의 계산 시 금융재산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 기준액이 아닌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공시가 기준으로 실제 50% 정도의 기본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점포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점포 임대 41.5%, 주택임대 42.6% 등의 필요 경비를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아직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부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한 재산인 금융재산, 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 보험 등에는 기본공제가 단 2천만원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공시가 적용으로 일단 50% 정도 공제해주고도 지역별 기본공제라고 해서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등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에 반해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는 조금 밖에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갈 때는 언제고 이렇게 부동산 보유자에게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을 얘기하자면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50만 2,2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똑같은 가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반 재산, 금융재산, 연금소득 등 투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비용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조사해서 소득 인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업무도 복잡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 점자 전체 지급을 시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 당시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대상자로 확대 실시했던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노인 빈곤율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입니다. 작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해 연금 재정의 악화와 예산 부족의 이유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에서 50%까지 축소하자 제안했었는데 하지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국민 총생산 GDP 대비 3~5%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99%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 3~5%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에 매년 10조 원씩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노인 빈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국민용돈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도입되어 대다수의 노인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되었지만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률이 38.3%에 그치고 있고 평균 수급액도 월 63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월 63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중 50% 이상이 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 어울립니다. 열심히 납부한 국민연금은 적게 수령하면서 기초연금 또한 받지 못한다면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29 오늘은 기초연금을 전체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공약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니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29를 불러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29였습니다.